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차 된 33살 주부이고 남편은 경찰이며 나이는 36살입니다. 제가 남편의 지나친 직업병 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게 된 건 저희 부모님 식당이 지정 회식 장소라서 자주 찾아오게 되면서 서로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경찰이라는 든든함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서울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경찰이라는 신분을 많이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자기가 경찰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 했고 그런 시선을 즐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모습이 싫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결혼하고부터는 남편의 모습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금 반찬이 왜 이래? 이래봬도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경찰인데 이렇게 반찬들이 빈약해서 되겠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아침에 고기 반찬 올리라고 그랬지? 그게 힘들면 생선이라도 구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 시간이 없어서 고기를 살 수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꼭 준비할 테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침부터 화내는 건 좋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참을 수 없어. 벌점 10점이야. 그런 줄 알아. 이번 달 생활비 10만 원 줄인다. 알겠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생활비 10만 원 줄이면 한 달에 주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럼 고기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 생활비에 너 용돈 포함된 거 알지? 한 달에 20만 원 용돈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달은 10만 원만 써. 그럼 아침 준비할 때 고기 반찬 나오는 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나 경찰인 거 잊었어? 어디서 심리전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어떻게 매일을 아침마다 고기 반찬을 내줄 수 있나요? 가끔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나란 일 한다고 엄청 대우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연애할 때는 잘 몰랐지만 결혼하고부터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 경찰인 남편에게 복종인 개념은 더더욱 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몇 번 마찰이 생기면서 싸우게 되는 날 또한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잘못을 뉘우치라면서 유치장에 넣어버리겠다고 더 크게 화를 내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대화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을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내는 무조건 하늘 같은 남편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걸로 돌아왔네요. 밖에서는 일을 잘한다며 진정한 경찰이라고 직업의식 철저하다는 말과 함께 나라에서 주는 상도 몇 번씩이나 받았지만 집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연애할 때는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회식할 때 비용도 모두 잘 내던 사람이 이제는 결혼했으니 안 내도 된다며 사위가 기 좀 펴고 살 수 있게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째째하게 굴지 말라고 하네요. 그렇게 서로 냉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줄이 이번에 터진 일로 인해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던 건지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술을 마신 건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더니 저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시키는 대로 물을 떠줬는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신발장 앞에 소지품 내려놓은 걸 확인하더니 다시 가서 주섬주섬 주워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경찰의 촉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숨기지 말고 빨리 달라며 기회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인 나를 속이려 들어? 내가 술 취한 틈을 타 지금 남편 물건에 손을 대? 빨리 내놔. 안 그럼 유치장에 들어갈 줄 알아? 어떻게 된 게 경찰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지? 그것도 결혼한 아내가 말이야. 너 저번에 생활비 줄였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당신 물건을 건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물 달라고 그래서 물 떠주고 지금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왜요? 제가 또 의심스러워요? 지금 술 먹었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어디서 지금 명령질이야? 지금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감히 지금 상황을 마무리 지려고 해? 내 지갑에 손댔잖아. 지갑에 있던 50만 원이 사라졌구만. 들어오면서 내가 식탁에 앉으려 하는 사이 내 지갑 들춰본 거 모를 것 같아? 50만 원이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지갑 쳐다도 본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술 먹었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아내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이상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그 선을 넘어버리니 저도 한계가 온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동안 참고 살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저에게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싫어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갑자기 소리치는 목소리에 놀랐는지 잠잠해진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터져버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들어온 남편은 조용한 말투로 정신을 차린 것 마냥 문을 열라며 노크를 했고 갑자기 변해버린 모습에 자기가 잘못한 걸 그제야 느꼈는지 눈물을 훔치며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돌변해버린 남편은 제 팔을 붙잡더니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양팔이 수갑으로 채워진 저는 멍하니 남편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진술하는 내용 또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네가 저지른 죄는 더 크게 돌아올 거라는 거 잊지 마라. 그러니 당장 자백해. 지금 술 취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사람이 적당이라는 걸 알아야지. 결혼한 배우자한테 수갑을 채우고 뭐라고? 묵비권? 변호사? 완전 정신 나갔구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당장 수갑 안 풀어? 너랑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수갑 풀라고! 그렇게 남편의 생각지도 못한 행동으로 인해 상황은 더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이 급하다며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 저는 팔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집에서 나왔고 얼마 멀지 않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란 듯 바라보고 있었고 이런 취급을 받으며 결혼 생활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결혼은 남편이 수갑을 채운 날 모두 끝이 났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저를 보고 엄청 놀랐고 저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파출소로 들어오면서 범인 수갑 풀어줬다고 난리를 치는데 술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일행분들께서 남편을 제압해줬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 정신을 차렸는지 모두가 엄청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곤 눈치 보며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무슨 일 있었냐는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제 손은 남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아서 그런지 얼굴이 일그러졌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소리소리 지르는 남편의 모습에 어제의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시켜주면서 모든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물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 말도 없었는지 결국 이혼 결정이 내려졌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이혼 위자료를 받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는 남남으로 돌아섰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도 몇 번을 찾아와서는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빌었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네요. 저희 부모님이야 당연히 들고 일어서고 그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회식한 비용 모두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남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아무리 술이 취했다 하더라도 아내한테 수갑을 채우는 남편이 있을까요? 정말 살다 이런 취급 받아본 적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문 앞에 경찰 출입 금지라고 써놨습니다. 이제는 경찰만 봐도 치가 떨리네요.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흠집으로 인해 앞으로 좋은 날이 올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제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 뜰 날이 언젠가는 다시 오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